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빨강머리 앤, 루시 모드 몽고메리. 제4장 초록지붕집에서의 아침. 앤이 잠에서 깨어나 침대에 일어나 앉은 것은 날이 훤히 밝은 뒤였다. 앤은 상쾌한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창문 밖으로 푸른 하늘을 가로질러 하얀 깃털 같은 무언가가 물결치고 있는 모습을 어리벙벙이 바라봤다. 잠깐 동안에는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다. 뭔가 몹시 유쾌한 기분이 들었다가 금방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났다. 여기는 초록지붕집이고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내가 남자아이가 아니라서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아침이고 그래, 창밖에는 꽃이 만발한 벚나무가 있었지. 애는 단숨에 침대에서 뛰어내려 방을 가로질러가 창문을 들어 올렸다. 삑삑거리며 빡빡하게 올라가는 것을 보니 오랫동안 창을 열지 않은 모양이었다. 창은 워낙 꽉 끼어 있어서 무엇을 받쳐놓지 않아도 괜찮았다. 애는 무릎을 꿇고 6월의 아침을 내다보았다. 그 눈은 비할 길 없는 기쁨으로 빛났다. 아, 정말 아름답지 않아? 정말 사랑스럽지 않아? 정말이지, 여기서 살 수 없다니. 애는 이곳에 살 거라는 상상을 해보았다. 여기는 상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바깥에는 커다란 벚나무가 자라고 있었는데 너무 가까이 서 있어서 나뭇가지가 집에까지 뻗치고 만발한 꽃들 때문에 잎사귀가 거의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다. 집 양옆으로는 사과나무와 벚나무가 꽃잎을 흩날리는 큰 과수원이 있었고 나무 밑 풀밭에는 민들레를 뿌려놓은 것 같았다. 아래쪽 정원에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엷은 자줏빛 라일락의 짜릿한 꽃향기와 아침바람을 타고 창가에까지 밀려왔다. 정원 아래로 신한물이 흐르고 하얀 자작나무들이 가득한 골짜기까지 클로버로 뒤덮인 비스듬한 초록 풀밭이 있었다. 넘불 속에는 고사리와 이끼가 온갖 숲속 식물들이 자라고 있을 것 같은 즐거운 생각이 들었다. 그 너머에는 가문비나무와 전나무들이 초록빛 깃털처럼 뒤덮인 언덕이 있고 반짝이는 호수 반면에서 본적이 있는 작은 회색집 지붕 끝이 보이는 곳에 골짜기가 있었다. 왼쪽에서 좀 떨어진 곳에는 커다란 헛간들이 있고 그 아래 쭉 펼쳐져 있는 푸른 들판 너머로는 반짝이는 푸른 나무가 얼핏 보였다.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는 애의 눈은 거기에서 떠날 줄을 모르고 그 모든 것을 탐스럽게 받아들였다. 가엾게도 애는 지금까지 아름답지 않은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다. 그러나 이곳은 애니 꿈꾸던 어떤 곳보다도 아름다웠다. 애는 무릎을 꿇은 채 주위에 아름다움의 넋을 잃고 있다가 누군가 어깨에 손을 얹자 소스라치게 놀랐다. 마릴라가 소리 없이 들어와서 작은 몽상어 옆에 서 있었다. 마릴라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진작에 옷을 갈아입었어야지. 마릴라는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무슨 말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마음과는 달리 더 딱딱하고 무뚝뚝하게 말이 튀어나왔다. 애는 일어나서 긴 한숨을 내쉬더니 바깥의 멋진 세상을 향해 손을 흔들며 말했다. 아, 정말 아름답지 않아요? 큰 나무지. 꽃도 많이 피고. 하지만 열매는 신통치 않아. 너무 작고 벌레만 많지. 물론 나무도 아름다워요. 네? 저 나무는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워요. 꽃도 많이 피어 있고요. 하지만 제 말은 꼭 나무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말이에요. 정원과 과수원, 시냇물과 숲, 이 모든 소중한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아침에는 세상을 그저 사랑하기만 할 것 같지 않으세요? 시냇물의 웃음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시냇물이 얼마나 즐거운 건지 아세요? 시냇물은 언제나 웃어요. 겨울에도 얼음 밑에서 웃는 소리가 들려요. 초록집은 집 근처에 시내가 있어서 참 좋아요. 저를 여기서 데리고 살지 않을 텐데 무슨 소용이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시는 저 시냇물을 보지 못한다 해도 저는 초록지붕 집에 있는 시내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거예요. 만약 시내가 없었다면 거기엔 꼭 시내가 있어야 하는데 하는 유쾌하지 못한 감정이 늘 붙어 다녔을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았어요. 아침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아침이 있다는 게 정말 좋지 않으세요? 하지만 무척 슬퍼요. 전 조금 전까지 아주머니가 저를 원하셔서 여기서 영원히 살 거라는 상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동안은 무척 위로가 되었어요. 하지만 상상의 가장 나쁜 점은 상상을 그만둘 때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마릴라는 말할 기회를 얻자마자 얼른 말했다. 옷 갈아입고 내려가자. 상상은 그만두고. 아침 식사 차려놨으니 어서 세수하고 머리 빗거라. 창문은 열어두고 침대도 정리하고 어디 한번 잘해보렴. 애는 어떤 목적이 있을 때는 무슨 일이든 야무지게 잘할 수 있었다. 애는 옷을 단정히 입고 머리를 닦고 세수를 하고는 마릴라가 시키는 대로 다 했다는 뿌듯한 마음으로 10분 안에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사실은 침대부 정리하는 걸 깜빡했지만 애는 마릴라가 준비해둔 자리에 살며시 앉으며 말했다. 오늘 아침에 무척 배가 고파요. 지난밤처럼 세상이 온통 황량해 보이진 않거든요. 맑은 아침이어서 정말 기뻐요. 물론 비 오는 아침도 좋아하지만요. 어떤 아침이든 아침은 정말 재밌어요. 그렇게 생각지 않으세요? 하루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상상할 일도 아주 많거든요. 하지만 오늘 아침엔 비가 오지 않아서 좋아요. 맑은 날에는 기분이 명랑해지고 고통을 참기가 쉽거든요. 제겐 참을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슬픔을 알고 어려움을 꿋꿋이 견디며 살아간다고 상상하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달갑지 않아요. 그렇죠? 제발 입 좀 다물어라. 조그만 애가 왜 그리 말이 많니? 얘는 순순히 입을 다물었다.
한동안 침묵이 이어지자 마릴라는 오히려 더 부자연스러운 듯해서 마음이 불안했다. 매슈 역시 입을 열지 않았지만 그건 그래도 자연스러웠다. 그래서 모두 조용히 앉아 아침을 먹었다. 시간이 갈수록 애는 점점 더 넋을 잃더니 기계적으로 음식을 먹으며 꼼짝하지 않고 커다란 눈으로 창밖의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마릴라는 더욱 초조해졌다. 이 엉뚱한 어린아이의 몸은 비록 식탁 앞에 있지만 영혼은 상상의 나래를 타고 멀리 꿈나라에 가 있는 게 아닐까? 누가 이런 아이를 데리고 있으려 할까? 하지만 알 수 없게도 매슈는 앤을 키우고 싶어 했다. 마릴라는 매슈가 오늘 아침에도 지난밤과 같은 생각이며 마음이 바뀌지 않으라는 걸 알았다. 매슈는 늘 그랬다. 일단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으면 말 한마디 하지 않으면서 고집을 부렸다. 그 침묵은 말로 하는 것보다 10배나 더 효과적이고 힘이 있었다. 아침을 다 먹자 애는 공상에서 깨어나 설거지를 돕겠다고 했다. 마릴라는 미덥지 않은 눈치로 말했다. 할 수 있겠니? 제법 잘해요. 아기들을 더 잘 돌보지만요. 저는 아기들을 본 경험이 아주 많거든요. 여긴 제가 돌볼 아기가 없어서 정말 서운해요. 지금 데리고 있는 아이 말고 더 이상은 싫다. 너야말로 진짜 골칫거리구나. 너가 어떤 앤지 정말 모르겠어. 우리 오라버니도 못 말리는 사람이고. 애니 대들듯 말했다. 전 아저씨가 좋아요. 동정심도 무척 많은 분이시고요. 제가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싫어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 얘기 듣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전 아저씨를 보자마자 마음이 맞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마릴라가 비웃듯이 말했다. 둘 다 유별나지. 그래서 너가 마음이 맞는 걸 거다. 그래, 설거지를 해보려무나. 뜨거운 물을 넉넉히 쓰고 그릇을 잘 말리거라. 난 오늘 아침에 할 일이 많아. 오후에 화이트 샌즈로 가서 스펜서 부인을 만나야 하니까. 함께 가서 내일을 처리하자꾸나. 설거지가 끝나면 2층에 올라가서 침대를 정리해라. 마릴라는 설거지하는 애를 유심히 지켜보고는 썩 깔끔하게 잘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애는 오리털 이불을 덮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몰라 설거지만큼 잘하지 못했다. 어쨌든 잘 매만져보고 정리를 하고 나자 마릴라는 애를 내려보내고 바깥에 나가서 점심때까지 놀라고 했다. 애는 눈을 반짝이며 신이 나서 문으로 달려나가다가 현관 바로 앞에서 멈칫하더니 되돌아와서 의자에 주저앉았다. 누가 찬물이라도 끼얹은 듯 생기 넘치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없었다. 마릴라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왜 그러니? 애는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포기한 순교자처럼 말했다. 도저히 나갈 수가 없어요. 밖에 나가면 저 나무와 꽃, 화수원, 시냇물과 친해져서 그것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지금도 힘든데 더 힘들어지고 싶지 않아요. 저도 너무너무 나가고 싶어요. 다들 저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앤, 이리 와. 이리 오렴. 앤, 우린 친구가 필요해.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나가지 않는 게 좋겠어요. 곧 헤어질 것들을 사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것들과 헤어지는 건 정말 힘들어요. 안 그래요? 여기에서 살 거라는 생각을 했을 때 몹시 기뻤어요. 사랑할 것들이 너무 많고 아무것도 저를 방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덧없는 그 꿈은 지나갔어요. 이제 제 운명에 따르겠어요. 다시금 운명에 따르지 않게 될까 봐 두려워서 나가지 않으려는 거예요. 저 창턱에 있는 제라늄 이름이 뭐예요? 사과양 제라늄이지? 아니요. 그런 이름 말고요. 아주머니가 지어주신 이름 말이에요. 이름을 지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럼 제가 지어줘도 될까요? 저는 어디 보자. 보니가 좋겠어요.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는 보니라고 불러도 괜찮죠?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원 세상에. 난 모르겠다. 제라늄에 이름을 지어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니? 전 제라늄이라고 해도요. 이름을 갖고 있는 게 좋아요. 그럼 사람처럼 여겨지니까요. 그저 제라늄이라고 부르면 제라늄이 기분 나빠할지 모르잖아요. 아주머니도 항상 그저 아주머니라고 부른다면 싫어하실 거예요. 네, 저는 본이라고 부르겠어요. 오늘 아침에 제 침실 밖에 있는 벚나무에게도 이름을 지어줬어요. 너무나 하얘서 눈의 여왕이라고 했죠. 물론 늘 꽃이 피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상상할 수는 있잖아요. 안 그래요? 마릴라는 감자를 지하 저장실로 가져가 놓으며 혼자 중얼거렸다. 저런 애는 평생 듣도 보도 못했어. 오라버니 말처럼 재밌는 아이야. 나도 벌써 얘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할까 기다려지잖아. 저 애는 나한테도 마법을 걸 거야. 오라버니한테도처럼 말이야. 오라버니가 나갈 때 모습을 보니 지난밤에 몇 번씩이나 넌지시 암시한 얘기를 그대로 몸으로 나타낸 태도였어. 오라버니가 여느 남자들처럼 그렇게 뭐든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 그러면 말 대꾸도 할 수 있고 또 합리적으로 설득해 볼 수도 있을 텐데. 하지만 오라버니 같은 사람과 무슨 얘기를 한단 말이야. 마릴라가 돌아와 보니 애는 두 손으로 턱을 괴고 앉아 하늘을 쳐다보며 다시 공상에 빠져 있었다. 마릴라는 점심때까지 애를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마릴라가 말했다. 오늘 오후에 노새와 마차를 써도 되겠어요? 매슈 오라버니? 매슈는 애처로운 듯이 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릴라가 그 눈길을 가로치며 냉정히 말했다. 화이트 샌즈로 가서 이 일을 해결해야겠어요. 앤을 데리고 가겠어요. 스펜서 부인이 당장 노바스코시아로 돌려보내줄 거예요. 차를 끓이고 우유짤 시간까지는 돌아오겠어요. 그러나 매슈는 여전히 아무 대꾸도 없었다. 마릴라는 하나마나 한 말을 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렇다 저렇다 반응 없는 남자보다 더 화나게 하는 것도 없을 것이다. 대꾸가 없는 여자를 제외한다면 말이다. 매슈는 시간에 맞춰 마차에 밤생 노새를 메어주고
마릴라와 애는 떠날 채비를 마쳤다. 매슈는 마당의 문을 열어주고는 마차가 천천히 지나가자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오늘 아침에 크리크에서 제리부트란 남자아이가 갔다 왔어. 내가 여름 동안 우리 일을 도와줘야 할 것 같다고 말해놓았지. 마릴라는 아무 대꾸도 없이 채찍으로 운수 사나운 노새를 심술궂게 내리쳤다. 그런 채찍을 맞아본 적이 없는 뚱보 노새는 성난 듯 힝거리며 길가로 다름질 쳤다. 마차가 길을 따라 달리자 마릴라는 힐끗 뒤를 돌아보았다. 자기를 화나게 한 매슈가 애처롭게 마차 쪽을 바라보며 문에 기대어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자, 오늘 여기까지. 아, 재밌네요. 그쵸? 아빠딸? 그런 것 같아요, 아빠딸. 뭘 느꼈어요, 아빠딸? 먼저 마릴라 아주머니는 어떤 것 같아? 기분이? 생각보다 생각보다. 나쁜 아줌마라니. 그러게. 생각보다 나쁜 아줌마? 이게 뭐야, 아빠? 아, 생각보다 나쁜 아줌마? 아, 그래? 마이크예요, 마이크. 녹음되고 있거든. 근데 어째서 나쁜 아줌마 같아? 애들한테 너무 쌀쌀하게 울었죠. 애들한테 너무 쌀쌀하게. 물론 안에 있는 거랑 말하는 거랑 잘 표현이 안 그치. 된다고 막 여기서 말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치. 상상했던 것보다는 불친절했죠. 근데 그런 생각도 들어. 봐봐. 이 마릴라 아줌마 같은 경우는 그 메쉬 오라버니지? 둘이 남매야. 나 남의 성우 오빠랑 지우처럼 남매야. 근데 결혼도 안 하고 계속 둘이 같이 오래도록 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아마 아이가 없기 때문에 더 이렇게 퉁명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너 들어. 스트레스. 그러면 오히려 애를 키우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치? 힘들 수도 있잖아요, 육아가. 힘들어서 이제 보내려고 하는 거지. 옛날에 또 남자를 더 좋아했잖아요. 그게 남자를 왜 그럼 좋아하냐면은 왜 그래? 이 집안일. 맞아. 일 시키려고 밭일. 여자는 어. 집에서 뭐 전화 받거나 뭐 밥 하거나 뭐 집안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맞아. 여자는 옛날에는 주로 집안일을 했고 남자는 이제 바깥에서 밭일, 왜? 힘든 일을 했으니까. 아, 전쟁터에 나가서 싸! 근데 사실 나쁘진 않은데 내가 볼 때는 아줌마도 고민하는 것 같아. 아, 얘가 그래도 재미있네? 라고는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그런데 키우고 있자니 힘들 것 같으니까 이제 돌려보내고 싶은 거겠지. 애는 어떤 애 같아? 연우야, 너가 볼 때? 애. 또 하룻밤을 보냈잖아. 감수성이 풍부한 말이 많은. 맞아. 그리고 아빠가 느낀 건 애는 공상을 하잖아. 근데 공상하기 전에 꼭 이런 게 있어. 너도 들었어 알 텐데 턱을 괴고 이렇게 창밖을 바라본다든가, 그지? 탁자에다가 턱을 괴고 또 이제 공상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생각을 되게 멍 때린다고 하잖아. 그 멍 때리는 걸 되게 잘하는 것 같아. 실제로 이 빨강머리엔 만화 영화가 있어. 맞아요. 아빠 어렸을 때 봤거든? 아빠가 초등학교 때? 그때 이 빨강머리 앤이 공상하는 장면이 되게 많이 나와. 숲을 보고 이렇게 하늘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장면. 근데 이 책에서 본래 그러네. 생각을 많이 하네. 얘가. 상상력이 풍부해. 응. 많아져. 맞아. 상상력이 풍부해서 그런가? 그래서 그렇게 말을 잘하나? 사랑이 아팠다? 연우야, 연우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애니 이대로 코샤스 바크인가? 고아원으로 다시 돌려보내지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니면 계속 살았으면 좋겠어? 깨면서 살아. 살아? 근데 아줌마가 너무 힘들잖아. 힘들라고 해요. 왜 힘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이 아이가 있음으로 해서 밥도 더 차려야 되고, 또 이 아이가 이제 무슨 사고를 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커가는 과정에서 소위 말해 돈이 들잖아. 그렇죠. 옷도 이제 사줘야 될 테고,
그잖아. 필요한 물건도 사줘야 될 테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응. 애들 사랑을 해서 키우는 가족을 더 좋아해. 아빠 여기 틀어져 있어요? 그렇지. 네. 아, 틀어져 있구나. 맞아. 아빠도 조금 돈이 들더라도 애를 키웠으면 좋겠어. 근데 나 이장은 너무 웃겼어. 뭐? 애니래? 애 이거. 그치. 아니 이 애니라고 부르지 말고. 뭔 소리지? 뭔 소리지 했어. 그냥 길게 부르는 건가? 하고 했어. 그렇지. 이게 영어 스펠링이 달라져. 알아요, 알아요. 아, 알아? 뒤에 이제 이자가 하나 더 붙는 거지. 응. 아유, 맞아. 아유.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앤에게 할 말 있어? 아니면 마릴라 아주머니나 매슈 아저씨한테 할 말 있어? 저요. 너? 메리라 아줌마나? 응. 그 뭐 얘기하고 싶어? 아줌마! 응. 귀찮아하지 마요. 아, 그렇지. 얘는 아줌마한테 하고 싶어. 뭐? 아줌마, 응. 당장 애 키워. 당장은 키워. 그래요. 아유. 더 깨물고 싶다 이거. 아무튼. 아, 이거. 너무 재밌다, 그치? 기대가 되네, 또, 정말. 이 마릴라 아줌마가 말한 것처럼, 앤이 또 무슨, 어떤 일을 또 경험할지, 무슨 일이 펼쳐질지 기대가 되네. 자, 여기까지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끝!